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좀 가벼운 책들인데요,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들이지만 평소에 바쁜 생활 속에서는 많은 텍스트들 때문에 깊이 읽기가 힘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위한 만화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오늘은 휴가철에 함께 가지고 갈 만한 만화책, 몸은 쉬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만화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만화로 보는 성차별의 역사입니다. 저희 오후의 책방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좀 깊은 혐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다양한 분들이 저희 구독을 해주시니까요. 근래에 제가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좀 통합해서 보려고 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 존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별에 대한 문제, 특히나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이 억압받고 차별되어 왔던 역사, 당연히 페미니즘까지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첫 장을 펼치면 이렇게 연대표가 있습니다. 쭉 여성 역사 연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계과를 알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어요. 고려시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지위, 자유로운 재혼, 아들, 딸에게 균등한 재산 상속.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녀의 권리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 전기로 넘어가면서, 즉 우리나라의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유교 가치관 아래 여성이 통제되기 시작했고,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었고, 여성은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었고, 연려가 강요받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은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여성의 직업이 다양화되기 시작했죠. 작가, 교육자, 치료사 등 다양한 직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연대표를 넘기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기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음 등장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계속된,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성차별이 생겨난 이유를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별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죠. 인류의 탄생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권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기 위해 여성 잡지 엘르의 저널리스트 도로테 베르네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30만 년 동안이나 여성의 권리를 빼앗아간 불평등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은 첫 인류라는 제목인데요,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몸과 또 서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고대시대, 4장은 중세시대, 이렇게 역사로 기록되어진 역사시대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 여성들이 받아왔던 성차별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굳이 감정적인 표현이라든가 어떤 해석을 넣지 않더라도, 인류의 역사가 이토록 잔인했었나?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했었나?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부르잖아요.
유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세계의 주요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이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종교 때문에 여성들이 억압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세세한 내용들을 한번 쭉 따라가시면 정말 참혹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책은 전체적으로 유럽 중심, 프랑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가 개봉되지 못한 시대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었구나. 이 책의 단점을 굳이 한 가지 짚어본다면, 인류의 역사의 전개 과정을 너무 유물론적인 사관 또는 제국주의적인 사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이런 도구 중심으로 역사를 접근하게 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인간의 정신사는 전부 다 배제하게 됩니다. 또한 근래의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발견되는 각 유물들이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도 모두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사시대에 갈수록 목의 중심 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역사의 첫 시작을 남성 중심의 여성이 억압받은 역사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접근하는 첫 번째 방식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닌가라는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아쉽게도 고대, 선사시대부터 중세시대까지 인간의 정신사에 대한 부분은 모두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똑똑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한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마녀 사냥을 했다라고만 해석을 한다면 실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당시 유럽이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유럽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영성문화, 어떤 종교문화, 전통신앙들을 하나씩 전부 다 말살시켜 나갑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 2부에 유럽 사회에 기독교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전통적인 곰 신앙을 전부 다 말살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곰은 곧 신이었고, 그러면 원래 그 문화에 있었던 샤먼들, 영매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개는 여성들이었거든요. 유럽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를 말살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마녀 사냥이었던 것이죠. 그 아픈 성차별의 역사를 쓰면서도 굉장히 위트 있게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이런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좀 승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차별의 그 깊은 뿌리부터 밝히고 싶다라고 하는 이 책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은 역사 서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긴 하지만, 중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이 받아왔던 성차별의 역사, 특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을 어떻게 되찾아왔는가,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이라든가 성의 다양성이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볼 필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후의 책방을 보시는 모든 남성들에게 이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남성들 필독서. 네. 그리고 원더박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 3가지 시리즈물 만화책이 있어요. 이 책의 작가가 네덜란드 분인데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르흐레이트 데 헤이르라는 분이신데요. 제가 한 10번, 20번 정도 연습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철학이 된 엉뚱한 생각들, 과학이 된 무모한 도전들, 그리고 종교가 된 사적인 고민들이라는 주제로 만화로 이루어진 3가지 시리즈물입니다. 저도 이 3권 중에서 지금 철학이 된 엉뚱한 생각들만 읽고 종교와 과학은 아직 읽진 못했는데요. 철학 분야 이 부분만 읽고도 나머지 부분 한번 짐작해 본다면
저자 본인이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각 주제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누구나 사실을 한 번쯤은 질문하게 되는 내용들을 아주 사담을 나누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주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추상적인 내용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드니까 이런 만화책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아주. 그리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어쩌면 지금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될 책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미국, 세계 강대국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구한말대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비록 휴가철이지만 한번 꼭 읽어볼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박시백님의 35년이라는 책입니다. 전체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책은 1910년부터 1915년까지 무단 통치와 함께 시작된 저항이라는 주제로 쓴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1916년에서 1920년까지 3.1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21년부터 1925년까지의 내용입니다. 의열투쟁, 무장투쟁, 그리고 대중투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1925년 이후의 역사도 아마 지금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단 3권까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세계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쉽게 단정 짓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침략을 했었는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속사정은 어땠는가,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 데에 반면교사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휴가가 참 마음 편히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휴가는 우리 몸은 좀 편안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비록 그 내용들 하나하나는 좀 무거운 주제들이긴 하지만 만화이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또 조금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여러가지 만화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음 주는 좀 한 주간 쉬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고요. 매일매일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을 쉬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